이직의 뽐뿌가 막 왔다가 오늘은 좀 괜찮네? 살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안 해. 그 다음에 계약직은 계약의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한 건 나의 자발성의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직을 마음을 먹고 이제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딱 마음을 먹고 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야? 네. 서류겠죠, 서류? 이직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이직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시장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다 똑같아요. 방향성 잡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떤 포지션에 어떤 타겟으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서류랑 포폴이 어쨌든 준비가 돼야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랑 포폴을 만들었을 때 내가 뭔가 타겟하고 있는 직무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력의 직무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가 있죠.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3에서 5년차 경력이 쌓여졌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ASML을 가고 싶어요. 그 회사에 갈 만한 어떤 베이스된 이력이 같은 업계에서 같은 일을 했었던 이력들이 잘 받쳐주면 그리고 그 기업이 어쨌든 규모도 비슷하게 맞아요. 그럼 진짜 이직일 뿐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력의 베이스가 너무 후달리고 아니면 내가 일단은 입사를 해야지 내가 일단 합격한 회사니까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던 상황이면 직무랑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아예 안 된 상태로 입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력이 난장판일 수도 있고 나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내 이력은 영업일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지죠. 인사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영업 관련 이력이 있는 거야.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세트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 서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력 기술서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력을 덧붙이던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스킬셋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업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결심을 한 순간에 비해 이직을 준비하고 실제로 트라이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모르겠는데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고 마음의 안정을 둘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직의 뽐뿌가 막 왔다가 오늘은 좀 괜찮네? 살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가 내 혼자 힘으로는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미 3년 전에 이직을 계획했는데 내가 벌써 여기서 6년이 되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또 하나의 문제는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연차가 너무 오래되면 또 이직.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시기 한 번쯤 끊고 이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같은 직무로 이직할 때예요? 아니면 다른 직무로 이직할 때? 둘 다? 둘 다죠. 같은 직무로 이직할 때도 회사를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안 바꾸고 막 15년차, 20년차가 되면 그때 가서 바꾸기가 진짜 힘들어요. 적정한 시점에 한 번씩은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기업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추천 채용도 받으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이직 횟수 3회 이상 지원자 안 받아. 이게 이제 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이직 횟수도 고려해야 돼요. 외국계 기업이? 네. 근데 대기업이 더 따져요. 그럼. 이직 횟수, 총 횟수가 3회 이상 안 넘어가야 되는 그 조건이 있고 예를 들어서 15년 차라고 쳐도 3회면 5년씩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15년 차 근무는 거의 잘 많이 안 나오니까 10년 차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 인턴은 카운팅이 아예 아니고요. 인턴은 회사에 근무해서 이직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인턴은 거의 알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직은 계약의 종료로 인해 퇴사를 한 건 나의 자발성의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직을 잘 활용하라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어요. 좋은 회사를 여러 회사 경험하고 싶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안정성보다는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종속되고 싶지 않고 구속당하고 싶지 않은 지원자들도 실제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직을 활용하면 너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탑 회사들 중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다 나왔다 세일즈포스에 들어갔다 나왔다 오라클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계약직밖에 없고 연장 제한 안 받았냐 물어보고 혹은 이제 내부에 채용권 없었냐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퍼를 받았는데 안 갔으면 조금 의아하긴 하겠죠. 회사 입장에. 근데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건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업은 구조상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이 포지션 자체가 계약직으로만 계속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오퍼를 아예 안 내주면 채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네 50명만 채용해 이렇게 하면 50명 이상 채용이 안 돼요. 헤드카운트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 헤드카운트 하나를 늘리려면
우리 회사가 지금 올해 성장이 어땠고 이만큼의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 증빙해야 돼요. 본사에다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50% 가까이 혹은 50% 이상이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 자체의 매출이나 이런 걸 돌리려면 인력이 그 정도가 필요한데 헤드카운트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버짓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약직을 늘리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의 종료로 퇴사를 했고 내부적으로 헤드카운트가 따로 나오지 않았고 정규직 공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구조적인 이해가 된다면 그 상대도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왔어요. 얘는 1년을 일했고 얘는 1년 반이 되는데 이 친구는 계약직의 만료, 그러니까 계약의 만료로 근무를 한 상태고 이 친구는 1년 반 근무를 하고 혹은 2년을 근무하고 자발퇴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더 많은 케이스는 후자예요. 왜 1년 반만 근무? 왜 2년 더 근무하고 나왔어요? 본인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거지? 우리 회사에서 같은 문제가 있으면 또 퇴사할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계약의 종료는 깔끔해요. 더 이상 물고 늘어질 부분이 없어요.